유튜브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트맨 전 경기 다 다루고 있고 유튜브 복귀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데이터 참여 신청은 5만원에 가능하시고 한 달은 14만원, 연말까지 22만원에 가능하시니까 같이 조합 받으시면서 배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분석을 잘했습니다. 일본 야구 KBL 승패 라인 다 맞춰냈고 K리그 또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자연스럽게 어진 낙경기에서 중승부로 가져갔고 수원 마인승, 소노승, LG승, 주력 적중. 그 전날도 DB 마인승, 오릭스승, 이랜드 프랜승을 적중시키면서 주력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3연승 도전해 볼 테니 같이 한번 배팅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도 오후 2시, 저녁 8시 40분에 두 번 진행하니까 오늘도 오후 2시 방송부터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참여하시면 이렇게 기본 데이터까지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참여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 KBL, KBO, A매치, 월드컵 유럽 예선 순서대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분석이라고 적혀져 있는 경기들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라이브 TV 라이브에서는 모든 경기를 집중 분석해드리고 유튜브에서는 파란 색깔 적어드린 경기만 집중 분석, 나머지 경기들은 간단 분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SK 대 KCC 경기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SK 대 KCC입니다. 자, SK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2연승 시즌 스타트가 좋았으나 최근 2연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내용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는 정관장 상대로 75대 76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희가 21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최고 수준의 용병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의 공헌이 떨어지는 모습, 설렁설렁 공격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었죠. 그래도 원희 같은 경우는 KBL에서 베테랑 용병이고 워크애식, 기본적으로 경기 몰입도 그리고 팀에 대한 공헌이 나쁘지 않은 선수고 불화가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한두 경기 좀 대충 했다, 설렁설렁했다라고 할지언정 이번 경기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태엽성 플레이를 보일 선수가 아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상대 외인 쇼롱 상대로는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은 올 시즌 4경기 동안 경기당 무려 30득점을 기록해주면서 리그 최고 수준의 볼륨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SK의 오재현, 톨렌티노 이런 선수들의 외곽이 최근 좀 들어가지 않고 김낙현의 외곽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작년에는 김선영, 원희를 바탕으로 속공 위주로 풀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김낙현 합류한 이후로 외곽 위주로 풀어가는 경기가 많이 나오기에 외곽이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래도 올 시즌 3점 성공률이 30% 가까이 SK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경기당 3점을 거의 2배 이상 던지는데 효율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또 고려해 보면 그리고 좋은 용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수비의 집중도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홈에서 연패 탈출의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열려있는 SK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는 부산 KCC입니다. 부산 KCC는 직전 경기에서 화끈한 화력 농구를 바탕으로 모비스를 원정에서 86대 68로 잡아낸 모습을 보이며 20점차 대승을 거둬줬죠. 팀의 에이스 허웅이 24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을 이끌었고 숀롱, 나바로, 송교창, 장재석, 최직광 다양한 자원들이 또 두루 터지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히 올 시즌 가장 화력적으로 기대되는 팀 중 하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좀 놀라웠던 점은 높이였었죠. 높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올 시즌 KCC인데 생각보다 높이에서 강한 모습을 숀롱 바탕으로 팀이 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직전 경기에서 모비스 상대로 리바운드 40대 25로 확실한 우위를 가지며 승리를 거머쥐었던 KCC였었죠. 다만 오늘 경기 또한 KCC의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팀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리는 허훈 그리고 최준용이 여전히 결장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호연 또한 결장이 확정된 시점이죠. 즉 오늘 경기 또한 허웅을 중심으로 다양한 득점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에이스들이 빠진 시점에서는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직전 경기처럼 모든 나머지 선수들이 다 같이 터질 확률은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기량이 뭐 비약적으로 시즌 발달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술을 바탕으로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기 대승이긴 했지만 그전 경기에서는 허훈, 최준용, 이호연의 빈자리가 느껴지면서 KT 상대로 85대 67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SK가 허웅에 대한 압박 수비를 준비할 것이고 숀롱의 골밑을 원희가 그리 어렵지 않게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SK가 보다 강한 전력인 건 사실이고 SK가 연패 탈출의 기회를 얻은 것은 사실. 전희철 감독 같은 경우도 대표팀 임시 감독직까지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전술적인 부분을 인정받는 감독이기 때문에 수비 전술은 충분히 KCC 상대로 통할 것이고 공격 또한 원희 필드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SK 승리랑 마이너스 핸디캡을 추천드리도록 하고 언어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SK 수비적인 부분이 보다 집중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득점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SK의 강한 수비 압박에는 KCC의 다득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 대 SSG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최고의 타격감을 꾸준히 보였던 삼성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다만 그리고 최근 중요한 경기에서는 근데 타격이 좀 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최근 SSG와의 두 경기에서 경기당 4득점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원정에서 득점에서의 강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NC와의 2연전에서도 경기당 2득점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득점의 볼륨, 득점량 자체가 확실히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플레이오프 같은 주요 경기들에서는 투수들의 집중력이 올라가고 대부분의 팀들은 투수력의 집중력 올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강했던 팀들도 투수력 위주로 좀 변하는 경우가 많죠. 삼성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리그 최고의 타격감을 보이며 올 시즌 승승장구했던 삼성이 생각보다 타격 강점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투수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해도 SSG의 불펜의 힘과 투수력이 보다 강한 건 맞기 때문에 삼성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경기 또한 선발은 삼성은 원태인, 상대는 이제 SSG의 앤더슨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대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오늘 경기 또한 타격이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죠. 자, 삼성은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가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원태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확실히 KBO 리그에서도 구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진 비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166이닝 동안 단 108개의 삼진밖에 잡지 못할 정도로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죠. 다만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능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땅볼을 잘 만들어내면서 삼성 라이언스 파크에서도 올 시즌 방어율 3점대 초반을 기록해주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인 게 원태인입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호투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왜냐 SSG라는 팀 자체가 타격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SSG의 선발 앤더슨입니다. 근데 앤더슨 같은 경우도 퍼포먼스가 워낙 좋습니다. 시즌 말미에 두산전에서 한번 흔들리기는 했지만 최근 10경기 동안 방어율 1점대, 올 시즌 방어율도 171이닝 동안 무려 2.2를 기록할 정도로 안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앤더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앤더슨 같은 경우가 장염 증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되실 수 있겠으나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점, 3일 전에 불펜 피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앤더슨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SSG 투수력 분명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는 삼성은 라이언즈 파크 리그에서 가장 타격이 뜨거웠던 구장 중 하나였죠. 올 시즌. 다만 SSG 문화구장도 굉장히 그 타자들을 위한 구장인데 그 구장에서도 삼성의 타격감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생각보다는 SSG가 선발과 불펜의 힘을 앞세워서 투수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의 타격이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SSG의 1선발급 앤더슨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삼성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타격이 살아나지 못하는 삼성은 그리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SSG의 투수력이 한 번 더 기대되는 상황, SSG 역배 쪽 언어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득점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구 경기들, A매치 축구랑 월드컵 유럽 예선 경기들은 간단 분석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축구도 집중 분석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아프리카 TV 숲방송 라이브 오후 2시 저녁 8시 40분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복귀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만 원, 한 달에 14만 원, 연말까지 22만 원에 참여 가능하시니까 같이 한번 데이터 받으시면서 배팅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워낙 경기들 잘 들어옵니다. 일본 야구 KBL 어제도 승패에 역배 삼성 역배까지 다 잡아내면서 굉장히 또 좋은 분석을 만들어내며 자연스럽게 후원 데이터 드렸던 주력 조합 중승부 수원 마인스 노승 LG승 적중 그리고 그 전날도 DB 마인승 오릭스 언더 이랜드 프랜승 적중 시키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죠. 3연승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 대 이제 우루과이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대 우루과이 경기입니다. 자, 일단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뭐 공격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비에 훨씬 더 치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친선 아시안 팀들 상대로 했었죠.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 상대로는 공격에서의 약점이 보다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특히나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뭐 곤잘레스라던가 토레스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출격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즈벡 입장에서는 큰 희망이 없습니다. 우루과이 승리, 마헨쪽 그리고 언오버는 저득점 언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몬테네그로 대 리히텐슈타인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양 팀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 동안 3승 1무 6패로 굉장히 저득점에 좀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리히텐슈타인 축구 월드컵 예선 그리고 네이션 그리고 A매치 포함해서 최근 10경기 0승 1무 9패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당 0.1득점 3.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지치라던가 아니면 뭐 크루스트로비치 나름의 어느 정도 걸쭉한 선수들이 있는데 리히텐슈타인은 거의 뭐 공무원들, 뭐 축구 선수를 뭐 소방관,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정말 동네 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몬테네그로의 압승을 기록 뭐 예상해 보면서 몬테네그로 승리, 마인 오버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 경기입니다. 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1.3배 정도 받았는데 공격이 문제가 되고 있죠. 다만 룩셈부르크 또한 마찬가지로 월드컵 예선에서부터 계속 공격에서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3경기 동안 1득점, 룩셈부르크는 3경기 동안 1득점밖에 올리지 못할 3경기 동안 슬로바키아는 3득점, 룩셈부르크는 1득점밖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득점이 둘 다 많이 아쉽죠. 슬로바키아 승리 쪽 헨무, 언오버, 언더 추천드리면서 저득점의 양상과 슬로바키아의 홈에서 2점을 살리면서 접전 끝에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슬로베니아 대 스위스 경기입니다.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향이 묘처럼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코소보 상대로 0대0으로 비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적인 부분 이후에 역습에서의 힘이 나름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골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3연승 기록해주면서 뭐 친선 포함 5연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죠. 은도해를 바탕으로 해서 득점에서의 강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아칸지가 버티는 수비 라인 또한 그리고 그레고르 코벨 골키퍼가 버티는 수비 라인 또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도 오블락 골키퍼가 있고 나름의 세스코 걸쭉한 선수들이 있지만 평균적인 힘이 좀 많이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위스 원정이라고 해도 1.6배 7배 받으면 배당이 워낙 좋습니다. 스위스 승리 마헨 쪽 추천드리고 현 시점에서 슬로베니아가 뭐 저득점의 양상이 나오지만 스위스의 밀어붙이는 공격을 고려해 본다면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스웨덴 대 코소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에서의 라인을 굉장히 올려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3경기 동안 0승 1무 2패로 쉽게 말해서 망했습니다. 경기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코소보 같은 경우도 경기력 자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네이션과 월드컵 예선에서 나름의 결과를 만들며 최근 10경기 7승 2무 1패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확실히 운적인 요소가 많이 따랐었죠. 직전 경기 슬로베니아 상대로도
스웨덴도 홈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뭐 알렉산더 이삭을 바탕으로 한 득점에서의 힘은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루카스 베리발 같은 경우 정상 몸 상태를 기록 준비해놨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빅리그 자원이 거의 뭐 전무한 코스보 상대로는 보다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이긴 하지만 홈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전력에서 앞서죠. 스웨덴 배당이 좀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스웨덴 승리 마인 언더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우크라이나 대 아제르바이잔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슬란드와 순위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승리를 꼭 가져와야 되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1득점 9실점을 기록하면서 0승 1무 2패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현 시점에서 도우비크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타코프가 빠지기 때문에 득점에서의 한 축이 없어지는 건 아쉽지만 아제르바이잔의 약한 수비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현 시점 최근 10경기 동안 0승 3무 7패, 경기당 0.3득점, 2.5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아쉬운 모습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팀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득점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팀 자체가 뭐 수비적인 부분을 하기 급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또 밀릴 가능성이 높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쪽, 마인 쪽 추천드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자포자기한 시점에서 공격의 저수를 조금은 사용해 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까지 간단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근데 공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득점 올릴 가능성보다는 수비가 약해지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마케도니아 대 카자흐스탄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는 이번 그룹 J에서 3승 3무 0패로 굉장히 좋은 경기에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기에, 웨일즈, 카자흐스탄을 앞서면서 확실히 보다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력 선수들의 기본 기량 자체가 그리 또연하진 않지만 전략적인 부분, 전술이 워낙 좋고 조직력이 미친 수준이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수비의 약점이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점, 현 시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력 선수 사무르도프 같은 경우도 경고누적으로 빠지게 되는 시점이고, 여기다가 사트파이프 같은 경우도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주력 선수들이 좀 빠지게 되는 카자흐스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마케도니아 승리 간단하게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웨일즈 경기는 벨기에 승리 마인 오버, 독일 경기는 독일 승리 핸무 언더, 프랑스 경기는 프랑스 승리 마인 오버 쪽, 이 정도 간단히 추천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배팅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받으실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은 결과 꾸준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승입니다.